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변형계, 뇌관, 변형계, 되뇌폐질, 이 중에 사람이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변형계, 즉 애착, 감정적 애착을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게 성장을 잘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가족끼리 이 감정적인 부분이 부드럽고 건강하게 잘 되려면 스킬이 필요하다. 그게 뭐였냐면은 얼굴, 표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스킬은 뭐라 했죠? 역추하기, 그 다음에 거울 효과, 세 번째는 맞추기,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뇌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하고 감정, 생각하고 감정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냐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질문 해볼게요. 저 여기도 이제 적어놨어요. 제가 멍게, 여러분들 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멍게 많이 드세요? 해삼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어렸을 때에 멍게가 물컹해서 너무 싫었던 그 경험들이 처음에 있었으면 성장해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은 또 멍게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또 멍게 못 먹어.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그 해삼에 대한, 바닷물에 대한 경험도 달리 기억이 작용이 되는 것처럼. 자, 그럼 멍게는 어쨌든 브레인,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태어나서 이틀 정도는 뇌가 있어요. 그러다 뇌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줄어들어가지고 실제로 가시적으로 눈에 실제로 invisible, intouchable, 거의 만지지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줄어들어요. 놀랍죠? 이 원래 멍게는 배변하면서 유충, 새끼를, 성체가 유충을 놓거든요. 하면은 이제 확 태어나요. 근데 수천 마리가 태어나요. 엄청 많이 태어나죠. 세양 생물들은 그렇게 많이 놓는데요. 왜? 바다가 워낙 넓으니까 개체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갈 개체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태어나면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올챙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머리 부분에 이 브레인, 뇌가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정도, 즉 이틀 정도 계속 무빙, 움직여가지고 붙어서, 딱딱한 곳을 찾아서 붙어서 이제 성체로 커야 되니까 커야죠. 그럼 찾아다니려고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까지는 뇌가 존재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문 열고 밖에 보면은 나무가 있죠. 나무도 살아있죠. 그러면 나무도 생물이에요. 분명히 얘들도 생물인데 왜 쟤들은 뇌가 없을까요?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뇌가 왜 없을까요? 쟤들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자, 뇌의 존재는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데, 뇌는 자꾸 무슨 생각한다, 언어 쓴다, 그게 아니에요. 뇌의 존재성, 뇌가 왜 있냐를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는 움직이려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3회차 이거 정도 왔으면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내가 건강도를 유지하려면, 가족끼리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지금 또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오프라인 안 하고 온라인을 하는 건데, 건강하려면 움직여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 뇌는 큰일 나요. 움직임을 유발하려고 뇌가 존재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 왜 안 움직여? 나 필요 없어? 라고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은둔형 증후군. 그 사람들의 뇌를 보면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아예 안 되지만 뇌가 자체로 축소되어 있어요. 슈링킹이라고 해서 쪼그라들어 있다고. 자, 이런 분들이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어. 근데 토요일 날 좀 쉬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 여보, 토요일 날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나가서 놀아야지. 아빠도 느껴야지, 나가자고.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그만! 일했잖아, 일! 좀 갔다 와, 그냥 애들하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집만 일했나? 나도 육아했거든. 뭐? 이러면서 이제, 왜? 반은 일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반은 억울하고 화가 나. 나도 사실 아들 육아하느라 힘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애들 지금 나라도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하고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 토요일만이라도 쉬어라. 허락을 했어. 그러면
아내들 머릿속에는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기운 차려서 좀 애들하고 놀아주겠지. 기대감. 두 번째, 남편 입장에서도 여기 척추 아래에는 쭉 여기를 풀어줘야 되겠지. 여기를 풀면 나는 몸이 살겠지라고 생각해서 쉬어요. 혼자 쉬어. 소파에서 누워서 진짜 TV만 봐. 그러면 좀 얘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일요일날 일어날 때 어때요? 일어날 때 깨어나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 더 짜증난다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게 뭐냐고 혼자 토요일날 쉬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더 무서운 거는 일요일날도 아내가 나가자고 얘기했는데 그만 진짜 이랬잖아.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또 이러면서 또 애들하고 나갔다 오는데 월요일날 나갈 때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틀 동안 혼자 쉬었으면 나갈 때는 열심히 하고 올게 이래야 되는데 나갈 때 로또 나갈 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회사 안 하고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이만큼 왜 힘들어하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목 아래쪽에 이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온몸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진짜 중요한 기관은 뇌예요. 뇌. 그런데 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풀어주고 이완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움직여야 돼요. 뇌는 존재성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적절하게 걷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가지고 몸을 풀어주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뇌는 점점점 오해를 해요. 너 나 필요 없어 라고 쪼그라들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뇌의 존재성을 알았어요. 이제 2차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제가 여기다가 메뚜기라도 적어놨는데 메뚜기 한번 보시면은 메뚜기가 엄청 시끄럽죠. 메뚜기가 막 단체로 메뚜기 소리 내잖아요. 메뚜기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낼 때 여러분들은 궁금한 부분이 없었겠지만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너무 궁금해. 학자들은 저 메뚜기가 저렇게 세게 소리를 내는데 쟤들은 왜 귀가 안 멀지? 귀가 왜 안 멀까? 저렇게 세게 데시벨을 높이 울리면서 우는데 그래서 최근도 아니지만 어쨌든 10년 안에 메뚜기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그게 뭐냐? 메뚜기가 꼬리하고 자기 다리를 비벼가지고 내는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이 소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진짜 귀가 멎을 정도로 귀가 멀 정도로 그 높은 소리를 내는데 왜 안 멀까 보니까 몸에서 이렇게 세게 만들어지는 이 소리를 뇌가 이거를 안 들리도록 인식을 못하도록 막아내는 힘이 있어요. 이걸 수반 발사 능력이라 하고요. 수반 발사 기능이에요. 수반 발사라는 걸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근데 우리도 놀랍게도 자 여러분들 손을 횡격막 쪽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뛰나요? 안 뛰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잘 돌봐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분이고 대부분은 횡격막 쪽에 이렇게 뛰면 뛰죠. 그러면 뭐냐면 감각은 있죠. 뛰는 거는 팩트야. 그러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심장 뛰는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감각은 느낌이 오는데 뛰는 소리는 안 들리죠. 그게 수반 발사 기능이에요. 인간한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정말 피곤하고 정말 내가 짜증이 많은 날,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날은 놀랍게도 이 기능, 수반 발사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막 피곤하고 엄청 힘든 날 저녁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내가 꼬르륵 소리, 그러니까 밥을 몇 개 안 먹어도 진짜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그러죠.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몸의 장기 기관이 뭔가 힘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에요. 예를 들면 심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얘는 평생 동안 뛰어야 되죠. 근데 얘가 얼마나 잘 뛰냐 이런 게 기초대사량인 거예요.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날, 내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은 어떠냐? 배가 꼬르륵 해. 그럼 그 꼬르륵 소리가 실제 머리까지 와서 너무 세게 들리는 날 있죠? 분명히 배가 엄청 한 2끼, 3끼 굶으면 들리죠? 그거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거야. 즉 수반 발사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몸에서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든 날은 안 들려야 되는 소리가 마구 들려요. 들리다가 어디까지 들리냐? 실제 이게 우리가 입은 움직여서 말을 하는 기능은 여기 브로카라는 프랑스 의사
브로카가 요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브로카라는 말을 써요. 브로카 영역에서 그러니까 브로카를 다치면 브로카 실어증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능력은 베르니케라는 영역. 이건 독일 의사 이름이에요. 또 이 영역도 또 독일 의사 베르니케가 찾았다 해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데, 상대방의 말을 내가 수용을 해서 이해하는 영역이 베르니케인데, 여기 다치면 또 베르니케 실어증도 와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언어 중추라고 합니다. 얘 왜? 말을 하고 말을 듣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얘들이 다치면 말 못하고 말 못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 몸에서, 몸이 약해서 내 몸 안에서 막 올라오는 이 소리가 잘못 언어 중추를 치고 잘못 내 몸의 신경에 문제가 걸려서 내 안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야, 뛰어내려라. 야, 너 힘들게 해. 네 얼굴을 쳐.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막 들리게 해줘요. 이건 되게 심한 거지만, 약하게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막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나의 기본적인 뇌가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만큼 내가 나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강에서 내가 나와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뇌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느냐가 실제 돈을 그렇게 수백만 원 많이 월급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죠, 블로그인가? 이렇게 글을 찾다가 좋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2세 할머니의 조언,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92세 할머니면 얼마나 나이가 많으세요. 그분이 이제 한참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들한테 하는 얘기, 또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조언이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두고 노후 때 내가 잘 놀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놀려고 해보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니 미리미리 그때 열심히 잘 또 휴식도 취해라.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정말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나는 한번 제대로 웃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마라. 웃음이라는 거는 자주 웃으면서 이게 습관이 되는 거다. 한 번의 웃음을 너한테 주지는 않는다. 이런 것처럼 꾸준하게 해야 될 때 잘 하라는 것, 이런 조언을 들은 적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 뇌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뇌는 어떤 좋은 한 번의 어떤 즐거움이 오면은 내가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뭔가 노후가 준비가 잘 되면 그때 내가 또 뭐 건강하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럴 때 그때 한 번에 그게 오지 않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잘 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걸 들으신 분들은 뇌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에서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냐라는 기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런 실험이 있어요. 자, 이게 2003년도 실험인데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들 집에 가족력을 보면 할머니가 우울증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가족력이거든요. 병원에 가면 전부 뭐 해요? 문진,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진료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이라는 진료를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사라는 진료를 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문진, 즉 묻고 진료를 보는 게 있어요. 어디 아파서 오셨나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걸 병식이라 하는데, 내가 지금 병에 대한 식별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배가 아파졌어요?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요. 눈으로 봐. 그러면 이거 시진이라고 그래. 진짜 빨간지 안 빨간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청진기를 갖다 대고 돼요. 이거 청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때려봐요. 거기가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이걸 타진이라고 그래. 손바닥으로 또 갖다 대. 또 온도를 느끼려고. 촉진. 이렇게 2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무슨 검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혈액 검사를 할 건지 소변 검사를 할 건지 검사를 하겠죠. 이렇게 검사, 이렇게 3단계 하는 것처럼 실제로 검사라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가족력에 대한 검사를 하죠.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당뇨야. 그러면은 나도 당뇨일 가능성 높고, 조부모가 당뇨야. 그러면 나도 당뇨일 가능성 높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과에 옛날부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었을까요? 너무 우울하고
또 불안함이 생겨서 불안증 때문에 이제 불안장애 생겨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 우울증도 많았었어요. 근데 가족력을 보니까 우울증도 이게 유전자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세로토닌과 관련된 유전자인데 숫자 5번 HTT-LPR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숫자 5 HTT-LPR이라고. 근데 그 유전자가 우울 유전자라는 거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2003년도에 어떤 걸 발견하냐? 이 유전자가 짧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긴 것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발견해요. 왜 이때까지 발견 못했냐?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병원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러니 우울한 사람들만 맨날 보다가 이렇구나라고 했지. 건강한 사람은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긍정심리학이라고 막 발달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고 하면서 이게 연구가 되어서 발견된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세로토닌 관련 유전자인데 알고 보니 짧은 게 우울 유전자에서 이걸 짧다 영어로 short로 해서 SS라 그래요. 긴 거, 행복 유전자는 긴 거라 그래서 LL이라 그래. LL, long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짧은 유전자와 긴 유전자의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짧은 거와 긴 거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를 하냐.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얘기 듣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나요? 순간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할걸요? 우리 엄마도 SS야, 만약에. 우울 유전자야. 그리고 아빠도 우울 유전자야. 그러면 나는 내가 나를 선택 안 하고 부모에 의해서 나는 무조건 극우울 유전자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죠, 이 얘기 들으면. 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뭘 하냐면 우울 유전자인 사람들한테 계속 긍정적인 얘기, 계속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성공에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해봐요.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어떤 일?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고 성공을 맛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게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해요. 할 수 있다, 된다, 이거를 계속 I can do it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단 연구, 즉 긴 연구, 몇 년간 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전자를 보니까 이 짧은 우울 유전자 SS가 바로 LL로 변하지는 않지만 SL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내 가족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내가 나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스스로를 자괴감을 준다? 또 우리 가족한테 너는 안 돼. 하던 거나 잘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명분을 준 거예요. 이 실험, 이 논문이 뭐냐면은 절대로 내가 나 자신도, 내가 타인한테도, 내 가족한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으로 누구나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을 계속 한다 생각해보세요. 계속 한다. 무조건 사람은 변합니다. 자, 어떻게 타고나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이거를 증거를 댄 바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내 가족 안에서의 어떠한 단 불행한 혹은 부정적인 어떠한 말도 사실 주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감정적으로 내가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수시때때로 꺼내서 풀어야 돼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참았다 한 번에 터뜨리는 분노, 화, 이건 안 좋아요. 화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화병이 1994년도에 미국 정신의학,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통계 편람이 있어요.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DSM 지금 5번까지 왔어요. Diagnostic, 진단을 하고 and Statistical, 통계를 보는데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of Mental Disorde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94년도 그 4버전이 나올 때 우리나라에 이시영 박사님이 연구하던 그 논문에 올린 화병이라는 게 올라갔어요. 와,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이 화병을 올린 당사자예요. 근데 그 화병을 보면 뭐가 안 좋냐? 이게 문화병인데요. 참았다 확 터뜨리는 거, 이게 최악이라 그래요. 이런 거 있죠. 잘 참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너
내가 여태까지 참았거든 하면서 확 터뜨려. 불같은 화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럼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뭐 이혼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이 좀 올라왔다. 그러면 이걸 뚫고 지나가지 않도록 꺼내서 서로 적절하게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조각을 내서 조금씩 풀 수 있는 가족의 대화, 풀 수 있는 사람의 인격,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내 자신을 형성하고 내 머리를 건강하게 하려면 그 우울한 감정, 화가 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은 제때로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하고 달리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이것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너무 세게 준다는 것은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을 하셔라.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도 올라오죠. 그건 어떡하냐? 제때 적절하게 건강하게 잘 푸는 방법. 그런 것들 중에 뭐 노래를 듣는 거,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뇌피질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4강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발표 이제 딱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지금 3강에서 이제 스킬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그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스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구체적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 일기를 써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감사 일기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저걸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러니까 나랑 달리 설명했냐? 아니면 나보다 또 혹시 더 정교하게 얘기했냐? 아니면 어떤 분들이 자기들이 사례를 올려서 한 거면 저도 그것도 제일 재밌게 생각해서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오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건 되게 유튜브에 영상이 많은데 감사 일기를 일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마무리하면서 일기 쓰듯이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그러면 그 감사 일기가 아니에요. 감사 일기 기법은 감사 메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마무리하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수십 때때로 메모를 감사하는 상황을 메모를 해가지고 하루에 거의 일상을 거의 기록을 한 거예요. 감사 메모를.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이 아니라 휴대폰이 옳은 표현이죠. 휴대폰에 알람 설정이 있죠. 내가 너무 요즘에 스트레스 많아.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은 5분 알람을 설정하세요. 실제 저 내담자들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해. 너무너무 미치겠대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삶이 악순환이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돌리는 삶을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알람을 5분 동안 설정해서 자, 따라하세요. 이거 보신 분들은 TPP. 자, TPP. 야하 아무도 안 돼. TPP. 이게 뭐냐면 T가 타임.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쓰세요. 나는 이 시간에 지금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place예요. 장소에 대한 감사함. 남들 다 저렇게 밖에 힘들게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감사함. 우리 집에 대한 감사함. 써야 돼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 집이 너무 좁고 작은데 저기 아프리카에 비교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교 심리이기 때문에 결국. 감사함을 쓰세요. 세 번째, person. 사람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내 가족은 어떻고, 내 남편은 어떻고, 내 아이는 어떻고,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그럼 나는 지금 나에 대한 감사. 이것도 person 감사. 이렇게 5분 간격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널널하게 한 30분이나 1시간 간격이라도 내가 눈 뜨고 생활하는 거는 보통 10개를 할 수 있죠. 10시간 눈 뜨고 있으면. 이렇게 내 삶 자체를 각성 상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내가 건강하게 나를 알려줄 수 있는 신호로 쓰는 게 이게 감사일기예요. 제발 감사일기를 착각해서 저녁에 잘 때 한번 써야지. 이거는 변화가 잘 안 와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번 3강에서는 요 얘기를 스킬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